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 별은 매일 변하는 존재입니다. 어젯밤까지 밝게 빛났던 별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젯밤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별이 새롭게 생기기도 하며 늘 변화를 시도합니다. 별의 표면도 매일매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운 흑점이 생겼다 사라지고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별 표면에서 일어나는 폭발은 어마어마한 플라즈마와 입자들을 매우 빠른 속도로 우주로 방출하기 때문에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 그 플라즈마와 입자들과 직접 충돌할 경우 생명체의 멸종을 가져오거나 행성 전체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리온 자리에 있는 별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별의 폭발 중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폭발이 일어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폭발의 규모는 지금까지 태양에서 분출된 가장 강력한 폭발보다 약 10배나 더 큰 규모였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지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을까요? 별의 표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 폭발이 일어나는데 홍염과 플레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폭발은 태양의 강력한 에너지를 짧은 시간 안에 방출한다는 점이 서로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우선 홍염이란 별들의 대기권 중 하나인 코로나에 있는 크고 밝은 불기둥으로 매우 뜨거운 플라즈마로 구성된 코로나와 달리 상대적으로 훨씬 차가운 플라즈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홍염은 약 하루 동안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며 코로나층 안에서 몇 주 동안이나 지속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홍염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수천 킬로미터가 넘으며 지금까지 발견한 최대 크기의 홍염은 길이가 무려 35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과학자들은 별의 표면에서 왜 홍염이 발생하고 이 불기둥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유지될 수 있었는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플레어는 홍염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폭발을 말하는데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 플레어의 위력은 수소폭탄 수천만 개가 동시에 폭발할 때의 위력과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파괴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플레어는 태양의 대기권이라고 할 수 있는 채층과 코로나층에서 동시에 발생하며 주변의 플라즈마 온도를 무려 수천만 도까지 가열하고 전자와 양성자 및 무거운 이온들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킨다고 합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렇게 훨씬 강력한 플라즈마와 입자들 그리고 에너지를 무려 수분 만에 전부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플레어가 격렬해지면서 플라즈마가 매우 빠른 속도로 방출되는 경우엔 플라즈마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별을 벗어나 날아가는 코로나 질량 방출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구가 이 코로나 질량 방출을 직격으로 막는다면 인공위성의 통신 불량 및 전화 사용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며 빠른 속도로 날아온 플라즈마 입자들은 인체를 통과하며 생화학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플레어의 원인은 바로 자기 에너지의 변화 때문입니다. 자기 에너지란 별의 강력한 자기장의 흐름이 별의 한 지점으로 모일 때 별의 에너지가 자기장의 영향으로 원활하게 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별의 에너지들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지점으로 모이는 자기장의 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많은 에너지가 한 지점으로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별들의 자기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되면 별 표면의 한 지점에 밀집한 자기장의 흐름이 변하면서 자기장끼리 서로 끊어지고 연결되는 자기 재결합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별 표면의 한 지점에 모여있는 자기장들이 끊어질 때 그 지점에 모여있던 자기 에너지들이 한 번에 별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빠져나오는 에너지들이 폭발하듯이 분출되는 현상을 플레어라고 부릅니다. 또한 태양이 아닌 다른 별에서 한 곳에 모여있던 자기 에너지가 한 번에 방출되며 플레어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항성 플레어라고 부르는데 이번 연구에서 발견된 강한 폭발은 이렇게 태양이 아닌 다른 별에서 발생한 항성 플레어 현상이 원인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 항성 플레어를 촬영하기 위해 지구에서 약 400광년 떨어진 오리온 자리의 두 개의 별 V1355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리온 자리는 겨울철 저녁 하늘에서 주로 보이는 눈에 띄게 큰 별자리입니다. 오리온 자리에는 밝은 별들이 많은데 특히 허리를 이루는 세 개의 별이 특이해 누구나 쉽게 밤하늘에서 오리온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과학자들이 관측한 V1355는 오리온 자리 살짝 옆에 자리 잡고 있는데 두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별은 노란색을 띠는 분광형 G형 별과 오렌지색을 띠는 분광형 K형 별로 이 두 별이 서로를 공전하고 있는 RSC
CVN 타입의 천체가 바로 V1355입니다. 이 RS CVN 타입의 쌍성계가 갖는 매우 특이한 특징 중 하나는 두 항성이 서로 공전하면서 서로에게 매우 강력한 전자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전자기 영향을 많이 주고받은 결과 상대적으로 다른 쌍성계에 비해 두 개의 별이 갖는 흑점, 즉 자기장의 밀도가 높아 에너지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점의 개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흑점이 많은 별에 플레어 현상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발견한 플레어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플레어들과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플레어를 관측한 이래 가장 강력한 항성 플레어가 관측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테스 망원경과 일본의 세이메이 망원경의 관측 결과를 종합하여 이 쌍성계에서 발생한 슈퍼 플레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플레어는 무려 시속 350만 킬로미터로 분출하는 홍염으로부터 시작되어 별의 탈출 속도를 넘어서는 속도로 발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속도가 너무나도 빠른 나머지 함께 분출한 플라즈마와 양성자, 중성자들은 별의 중력을 벗어나 코로나 질량 방출 현상을 일으키며 우주로 빠르게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우주로 날아간 양성자와 중성자의 무게는 무려 수조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예상하기에 만약 지구가 이 수조 톤의 코로나 질량 방출로 나온 양성자와 중성자, 플라즈마들을 직격으로 맞았다면 모든 인공위성의 궤도가 이탈하게 되어 모든 통신이 두절될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전부 양성자와 플라즈마에 의해 방사선 피폭을 당한 것처럼 피폭당하게 될 것이며 지구의 자기장 또한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면서 자기장이 교란됨에 따라 심각할 경우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지구는 이번 플레어가 날아가는 경로에서 벗어나 있어 대폭발로 방출된 플라즈마 입자들과 충돌할 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관측한 바에 따르면 다행히도 이번에 있었던 강력한 폭발은 다른 행성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채 별에서 우주로 플라즈마와 에너지가 전부 방출되고 마무리되었습니다.